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리스크 속 보석 찾기인데요. 이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일단 오늘 가스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오늘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올라간 부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많이 부각이 됐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재차 공격했고 또 천연가스 저장소가 터졌다라는 뉴스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GSE가 올라간 건데 실질적으로는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는 반등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악재주적인 부분은 주가에 그래도 반영이 되니 다행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꼭 짚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딱 생각해 보시면 진유학적 리스크가 두 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안불안해요.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왕의 남자 그 이중기 씨 나온 영화 있잖아요. 거의 줄타기를 하는 수준인 건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한번 요인들을 봐드릴게요. 제가 이전부터 EIA 쪽에서 이제 SPR이라고 해서 전략 비축률 쪽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미국이 최근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전략 비축률가 이전에 2020년도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소비를 겪으면서 1985년도 수치보다 더 내려갔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생산량을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유럽향에다가 또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 비중은 또 러시아가 이제 비중을 이제 자가 줄어들었으니 그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면서 보시면은 이달 초 주간 생산량 1,330만 배럴로 역대 최대다. 어디가요? 미국이요. 작년 이어서 기록 경신 1,440만 배럴도 가능하다. 정유 시장 무게추 중동서 북미로 지각 변동. 이제 오펙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오펙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이에요. 오늘 항생지수 보시면 하락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에 대한 평가도 중국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도 한편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또 최대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도 안 붙는 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지금 중동에서 아직 완연하게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전면전 같은 큰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다시 재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 기대하고 있던 금리 인하는요? 사라집니다. 고금리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이 계속해서 좀 악재주적인 흐름이에요. 시장이 빠질 때 악재주적인 뉴스 같이 터지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가권에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뭐 GSE가 오늘 뭐 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요새 이런 종목들 많아요. 네. 뭐 한국석유도 자리 보시면 또 지지 구간 또 비슷합니다. 악재주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좀 중간중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중동 쪽에서 정말 전면전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전해드렸던 대로 당연하게 유가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승을 제한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크게 터지면은 과매수권이 몰려오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이 몰려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모습이 오면 인플레이션 재부각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꼬꾸라지겠죠. 쉽지 않은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유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전달 드리는 거고 악재가 끊이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을 잊고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동 전쟁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잊고 많이 살았어요. 네. 뭐 발발하고 대체로 한 달 이상은 안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전에 네. 제가 전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전쟁 실제로 발발해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매우 빨랐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만약에 시장을 괴롭히려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부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팔로잉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고요. 중동에 대한 부분이 사실 다시 이제 굉장히 또 불이 크게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란이 어찌 보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우리는 분명하게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트레이딩도 좋지만 항상 안전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현금과 이런 악재주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주 눌림목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가스주 관련해서 내일 네. 또 엄청 춥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영하 20도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이미 있습니다. 한파로요?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도 오늘 장에서 조금 한 올라갔었죠? 4%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꽤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북미 유럽향으로도 매출을 특히나 넓혀가고 있고 국내에서 또 특히나 이 기술력이 최고로 뽑히는 경동나비엔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이 또 에너지를 절약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동나비엔이 해외로까지 퍼져나가고 우리나라 이제 또 우리나라식의 보일러까지 보일러가 사실 미국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비싸서 문제고요. 그렇지만 기술력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동나비엔을 한번 좀 보시면서 해외 쪽으로 또 퍼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재주 쪽으로 보시면 물론 GSE,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리고 뭐 스페코, 빅텍 여러 가지 악재, 전쟁주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은 계속해서 한 관심 종목에 리스트업을 해두시고 꼼꼼히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종목.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성에너지, GSE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까지 들어봤고요. 정동태 매니저님,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식품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식품주들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농심과 이제 삼양식품 주가 위치를 보면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형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뭐 식품 첨가제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관심주는 없지만 뭐 라면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뭐 삼양식품, 농심,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주도 좋다.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좀 사고를 확장시켜 본다고 했을 때는 전쟁에 대한 발발 이슈로 인해서는 네. 어떤 식량 자원을 축적시켜 놔야 되잖아요. 네. 뭐 이건 약간은 어거지 놀릴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뭐 음식이 있지만 뭐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동택 매니저님이 또 제가 별명을 지어왔습니다. 넘버남. 넘버남이요. 네, 실적을 보자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실적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넘버남 이제 그 실적을 지표로 네. OX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물어주시면 그러면 네. OX 칼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에너지주 관련해가지고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관심주는 없습니다.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네, 왜냐면요. 요즘 시장 보면은 하락장에서는 또 조 매니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종목들도 잘 가요, 악재주들이. 그러다 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만. 예, 약간 투자 심리도 약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주도 업종 계속 가는 게 맞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나는 자신감 있게 돈을 벌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는 뭐 악재주들이 반응할 때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대세 섹터인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장중에 손가락이 빠른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주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